이 선고가 언제 될까요? 오늘 12일이에요.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원래 예상은 14일 날 했는데 아직도 14일로 갑자기 내일 그냥 야 선고 예정일이 14일이야 라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선고 그거 뭐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고 불안하고 헌법재판소를 해친다고 하고 재판관들 위협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인 혼란과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법 질서를 제대로 헌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즉각 하는 게 낫겠다. 지금도 늦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은? 벌써 윤석열 계엄 선포한 지 100일째가 되고 있고 오늘이 100일입니까? 네, 오늘이 100일째 되는 날인데요. 12월 3일 날에 했구나. 아직도 그 내란범이 펄펄 살아가지고 펄펄 살아. 활개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거는 뭐 너무 뻔한데요. 저는 이거 우리가 하루 이틀 계속 날짜 세고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탄핵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면 그건 확실해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우리 사회가 망가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정말 만약에 윤석열을 복귀시킨다고 하면은 글쎄요, 그 다음에 제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지 따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죽도록 싸우든가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의심치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우리 다수의 국민들도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다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그 정도 양식도 못 갖췄다고 하는 건 우리 사회가 너무 절망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자꾸 날짜 세는 거는 정신 건강이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될 거니까. 네. 다음 주라도 될 거니까. 그럼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변수는 제가 볼 때 하나인 것 같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은 18일 날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 전까지 지금 일정을 안 잡았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건 한덕수 17일, 총리. 14일. 한덕수 총리 탄핵안밖에 없어요. 근데 탄핵 변론을 그러니까 언제 끝내느냐, 요걸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거 두 가지 변수가 저는 있다고 그렇구나. 보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통과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된 것보다 12일이 늦어요. 맞아. 사건 27일 번호가 거든요. 9번이에요. 네. 윤석열의 사건 번호가 8이고 한덕수는 사건 번호가 9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 소추안 통과된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결정되고 난 다음에 뒤로. 나와야지 되는 게 정상적이죠. 그 헌재는 절차적으로 이거를 당겨서 했다라는 국민의힘의 우기기 전략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기준을 지금 최재를 얘기한다면 할지 이창수를 할지 이런 사람들을 먼저 하고 2, 3, 4, 5번을 먼저 하고 2, 3, 4, 5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8번은 그 다음 순서로 하는 거다. 너희들이 순서 가지고 하도 뭐 하니까 내가 그래 그거까지 봐줄게 이런 걸로 해석을. 근데 그런 또 하나 사람들이 또 변수는 있어요. 있어요. 6번하고 변론을 7번을 종결한 왜 거. 6번하고 7번을 왜 그렇지, 안 하냐? 그것도 이상민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네. 더 늦춰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기준을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변론을 마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또 한덕수가 앞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윤석열 보고, 대통령. 그래서 그렇게 안 보고 음. 헌재가 사실은 뭐 누구를 먼저 할지는 헌재 맘이다. 이게 이제 다 헌법학자들이 말하는 건데 사실 이제 가장 혼란을 덜 만들고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 네. 그리고 내지는 이제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성 당연히 있는데 헌정에서의 중요성이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이제 2, 3, 4, 5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 3, 4, 5번에 대한 거는 그냥 선고해도 되죠. 이미 그 전에 많이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 7을 안 하고 8번을 왜 하냐 그러면 만약 그런 식으로 따지면 9번이 뒤라 그러면 6, 7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67이 이제 조지호 경청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예. 박성재라든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보다는 탄핵 빨리 결정해가지고 이 혼란을 좀 잠재워야 될 사건으로 중요도를 따진다면 윤석열이 으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4일하고 17일 날이 지금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 일정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참 이제 설득력을 좀 가지고 그러네. 있는 거예요. 지금 뉴스를 기억을 해보시면 처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정영식 재판관도 그렇고 사실은 정영식 재판관이 한 말이죠. 윤석열 쪽에서 난리를 칩니다. 난리에 난리를 거듭해서 왜 윤석열 탄핵만 이렇게 빨리 급하게 처리를 하느냐 난리를 칩니다. 그 조선일보가 받아가지고 헌법재판소 이상하다. 헌법재판소 정치한다. 기사를 뭐 써제끼기 시작합니다. 정치는 지들이 늘 했잖아. 조선일보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예.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어느 시점부터 헌법재판소가 처음에는 정영식 재판관이 얘기를 했어요. 중대성을 기준으로 해서 중대한 것부터 처리하는 것이다.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지. 그 뭐부터 처리할 건지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서 재량이니까 이 당연히 이제 헌정을 아주 심대하게 위반한 가능성이 있는 이 건부터 처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 건부터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난리를 치니까 중간에 뭘 하냐면 헌법재판소가 뭐 난리를 치니까라는 연관관계는 저의 해석입니다. 예. 요거는 저의 해석인데 매일매일 평의를 하기로 합니다. 매일매일 평의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감사원장 그다음에 이 검사 탄핵 요거를 하기로 해요. 논의를 하기로 해요. 그러면서 매일 평의를 하기로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해석하기로 이걸 뭐 맨날 왜 대통령 탄핵만 먼저 하냐고 하니까 다른 거를 이제 같이 논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이미 생각을 했고 그 결론이 이제 감사원장하고 검사 탄핵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빨리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제 병렬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구속 취소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한덕수 무슨 예. 뭐 그다음에 지금 내란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뭐 탄핵 뭐 이런 것들은 한덕수 탄핵 사유에도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다른 장관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뭐를 먼저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윤석열의 탄핵 심판과 연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뭐 꼭 그런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는데 해석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이거는 여러모로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부터 결론을 내리든가 아니면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과 함께 결론을 내리든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는 거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나머지 부분들은 윤석열을 먼저 결론을 내리고 최소한 예. 아니면은 뭐 한덕수를 윤석열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를 결론 내리는 걸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닐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감사원장하고 검사 탄핵 결론이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엔 아마도 윤석열 관련 결론이 나는 윤석열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는 게 이 계획이 아닐까라고 추정은 하는데 물론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TF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헌법 연구관들의 TF가 대통령 탄핵 심판 이 TF하고 지금 이제 감사원장하고 이 검사 탄핵 TF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는 다 병렬적으로 진행 중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이게 병렬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 탄핵 심판 논의는 그 TF에서 계속 진행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게 뭐 이게 순서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미뤄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희망 고문을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천전 헌재 공보관이 한겨레하고 연락을 취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신속하게 끝내야 할 탄핵 사건이 많이 계류 중인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빨리 끝난 사건은 빨리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밝힌 것처럼 결론 나는 대로 선고하겠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 한덕수 국무총리께 제일 이제 큰 현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은 오늘 만약에 선고한다고 공지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만 좀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 근데 오늘이 수요일인데 네. 아까 이제 임지봉 교수 경공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게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꼭 이틀이나 그렇긴 하죠. 3일 전에 공지를 되는 해야 것도 된다는 그거는 없다. 음. 하루 전에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하루 전에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부당하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저는 타당하다 보거든요. 아니 갑자기 해야지 뭐 다 알려놓고 하면 그 사람들 와가지고 헌법재판소 불 지른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또 맞아요. 당연해? 그러니까 어. 그 이전에 전례를 자꾸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고 원래 그렇지. 법이라는 게 법도 그렇고 법을 지평하는 사람도 그렇고 전례, 관행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냐 그 틀 안에서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 최종 선거 날짜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도 평일을 한 2차례, 3차례 더 열었어요. 예. 그 정도 날짜 여유를 두고 그러니까 최종 선고일을 둔다는 거고요. 마지막 평일을 열 때 마지막 자기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밝힐 만한 재판관을 확인하는 작업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큰 틀 의견이냐 안에서 별개의 의견이냐. 그거는 뭐 네.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탄핵에는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추가 의견을 자기가 달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사람 의견을 덧붙일지 말지는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전이나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문제, 그러니까 그 선고에 변수가 될 만한 부분이라는 게 갑자기 떠오른 게 뭐냐면 검찰에 국무위원들 조사한 거 그 조사 기록 송부해달라고 했잖아요. 송부 촉탁이라고 하나요? 근데 검찰이 거부했어요, 그걸. 근데 내란죄 진짜 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검찰이 안 보내줬어. 그럼 헌재가 안 보내준 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한덕수 그 탄핵 심판이 윤석열 대통령 선고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변수가 남아있으면 서두르면 이번 금요일 아니면은 다음 주 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사이에 만약에 한덕수 금요일이나 건이 다음 주 초. 한덕수 건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다음 주 초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다음 주 뭐 금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이렇게 뒤로 밀릴 가능성이 근데 있는 이걸 거죠. 어떻게 쓰느냐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옛날에 취재했을 때는 대법 같은 경우에 뭐 판결문을 쓰면 밑에 연구관들이 재판 연구관들이 대략 이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무슨 뭐 이런 헌법 조항 때문에 이 사람은 유죄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재판 진행되는 게 쭉 보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빠릿빠릿한 고법 부장판사급의 그 사람들이 막 쓰잖아. 그러면 쓰면 이게 그래 이게 내가 말한 거 맞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인하는 절차 아닙니까? 네, 근데 맞아요. 특별하게 내가 근데 소수 의견이든 별개 의견이든 내가 좀 써야 되겠어라고 하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이 덧붙이는 거. 헌재도 똑같은 거죠. 네, 똑같아요. 똑같은 헌재도, 거죠. 헌재도 재판 연구관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재판 연구관들이 각 그 재판관들의 그렇죠. 그걸 비추어서 그렇죠. 의견을 따라서 그렇죠. 의견에 맞게끔 정서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언론사로 따지면 이분들이 이제 데스크?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데스크들이야. 그래서 말을 하고 재판 과정 쭉 하고 그거를 다 기록하고 뭐 정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연구관들이 이 좀 젊은 연구관들이 따로 있어요. 네, 부장판사급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막 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요거 맞죠라고 하면서 싹 읽고 난 다음에 봉인을 하죠. 봉인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문 읽기 전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인 절차가 들어가기 전에 아마 공지를 할 거거든. 그 헌법재판소에서 며칠 전에 공지가 나왔어요. 예. 우리들은 뭐 평의하고 뭐하고 이게 좀 결정된 건 하나도 없지만 당신들이 하도 궁금해하니 알려주겠다. 헌법재판소 이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당사자에게 먼저 알려주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사자에게는 그 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언론사도 공평하게 보도할 그런 공익적인 책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언론사는 미리 기뜸하고 어떤 언론사는 기뜸 안 해.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도 안 않는다. 되지, 그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당사자에게 먼저 공지하면 그 당사자가 확인하고 즉 수령 이 공지되었다는 내용 자체 송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언론사에 우리가 이제 보낸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국회와 윤석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말이 또 모락모락 나온단 말이지. 당사자한테 먼저 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고 결정문을 읽기 전에. 그러면 국회는 우리는 지금 거의 파면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파면 결정문을 받았어. 네. 윤석열 측에서. 나는 파면되는 것보다는 하야할래. 라고 나올 가능성. 원칙적으로는 아니 이 아이가 아니라 맞아. 사실, 아이가 맞는데 근데 이 사실상. 인간은 무엇이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몇 시간 동안에 나는 아니 근데 뭐 선고일 알려주는 거하고 결론을 알려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결론은 안 알려주는 거죠. 그 박근혜 때도 제가 헌재 그 판단 나올 때 그때 생방 라이브로 물려가지고 같이 얘기했다니까요. 그럴 때 잠깐 이제 싱크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랑 반대편에 있는 보수 패널들하고 막 얘기해요. 몇 대 몇이래, 몇 대 몇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다 얘기했어. 그때 청와대는 0대 8이야. 무조건 이기는 거야.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야기 자, 됐었지. 헌법재판소 공지를 다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공지가 나왔는데요. 이게 3월 10일 나온 얘기입니다. 1번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외의 확인은 불가합니다. 2번 중요 사건 선고 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되므로 이러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기일, 언제 선고될 것이냐 이것만 사실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네. 선고 내용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때도 박근혜 씨는 이거 기각된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얘기고 뭐 이제 이런 얘기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들리는 바로는 윤석열 씨 측에서도 기각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용이 4대4로 나오기도 하고 5대3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 찌라시가 돌았어. 네, 찌라시가 돌았는데 또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찌라시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찌라시가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이런 찌라시는 자가 발전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뿌리는 것일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죠. 또 내지는 국민의힘 이쪽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얻고자 하는 효과는 정확히 무엇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는 어차피 자기네들도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는 본다. 다만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일단 결집시키고 나중에 실제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들의 분노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믿는다. 이게 지금 나온 예측과는 달리 나왔기 때문에 뭔가 전문용어로 야료가 있다. 야료가 있다. 야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뭐 이런 식의 단순무식한 발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뭐 분위기를 보니까 윤석열이란 사람은 다 기각될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네, 맞아요. 분위기 좋아. 아니 제가 받은 찌라시는 언론사 후배한테 제가 받은 찌라시는 각하로 돼 있어요. 각하로 돼 있는데 4대4 때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 4대4로 돼 있어. 그래서 또 저 친구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잘못됐어 이거는 찌라시 만든 놈이 무식한 놈이야. 각하가 나오려면 그 각하 의견이 다수여야 돼. 그렇지. 그럼 4대4는 각하가 될 수가 없어. 기각밖에 안 되는 기각밖에 안 돼. 그 무식하게 각하라고 써놓고 4대4라고 하면 어떡하냐. 다시 만들라 그래라 찌라시. 받은 찌라시 이거 있습니다. 탄핵 기각 찌라시 작성 배포 배경.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것처럼 탄핵 기각 전망 찌라시를 배포하는 이유는 탄핵 인용 후 지지층 실망감이나 절망감을 끌어올려 놔야
대선 표 결집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라는 분석이다. 아. 한마디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탄핵 인용 후 절망감으로 떨어지는 낙폭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또 속보도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이 있었답니다. 그래갖고 신변보호 요청한답니다. 네, 그래서 신변보호 요청한답니다. 진짜구나. 진짜. 근데 사실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암살 계획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다들 미친 거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 진짜로 유럽처럼 되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할 때, 네. 그 파면 선고할 때 그 당일날 4명 숨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그때 4명이나 숨졌더라고요. 네네. 진짜. 4명.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막 버스 타고 올라가다가 뭐 떨어지고 뭐 스피커에 부딪혀 스피커가 넘어졌나요? 넘어져가지고 거기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일도 있고 주로 이제 나이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뭐 연로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시위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뭐 미리 막는다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경찰도 뭐 가포 비상용 나오는 거 보니까 질서 유지나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것 같고 아마 경찰 입장에서도 시위 진압 훈련을 벌써 뭐 하고 있다, 2,000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까지 좀 발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에요. 그 책임 의식을 느껴야 돼. 그리고 그 이제 웃기는 게 윤석열 풀려나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여유야. 민주당 야 의원들 나가가지고 장애 집회하는데 야 국민의힘은 그러지 마. 오히려 아주 여유만만하게 행동하는 것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압박해 왔죠.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몇 번이나 방문해서.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와가지고 갑자기 점잖은 양반 척하는 행사를 거죠. 하고 있네요. 네. 아 참 진짜 이거 아휴. 입에서 뭘 희한한 얘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참습니다 진짜. 너무 점잖다 우리 네. 김성환 평론가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